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3D Max 2020을 사용을 할 거고요. 스튜던트 버전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3년간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이메일로 다운을 받아서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죠. 일단 딱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툴들이 여러 곳에 흩뿌려져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인터페이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아이콘이라든지 아니면 기능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놓은 건데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맥스는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지만 기본으로 놓고 쓰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약간 변형해서 씁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하기 전에 맥스를 처음 키면 무조건 설정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커스터마이즈에 가서, 자 여기 보면 커스터마이즈가 보이죠? 커스터마이즈에 가서 유닛 셋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맥스라든지 뭐 캐드라든지 또 라이노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인치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인치, 핏,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단위를. 그래서 우리한테 맞게 자 미터릭에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 시스템 유닛 셋업에 가서 인치로 되어 있는 걸 밀리미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시스템 유닛 셋업의 개념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1 유닛이 그러니까 1 유닛이라는 건 여기 보면 지금 레디우스라고 떠 있죠. 레디우스 요게 숫자가 나온 게 1 유닛이에요. 요 숫자가 유닛이란 얘기입니다. 이 1 유닛이 몇 밀리미터로 계산을 할 건지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고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도면을 칠 때 축적을 주듯이 스케일을 주듯이 뭐 여기를 100mm로 하면 얘는 그 작업되는 게 100대 1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사이즈의 100대 1 크기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냐면 우리가 도면을 그리거나 받다 보면은 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캐드로 받는 경우가 있겠지만 캐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웹이라든지 뭐 이래서 우린 당신한테 도면을 줄 수 없지만 당신은 3D를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파일은 PDF이거나 이미지 파일이거나 아니면 출력된 도면 파일을 줘요. 그러면 그거를 도면을 다시 우리가 캐드로 그릴 수는 없겠죠. 굉장히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 경우에 맥스에다 직접 그 이미지를 얹어서 그 이미지를 보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스케일을 맞춰서 쓸 때 요거를 쓰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요 설정은 중요합니다. 자, 미터릭에 밀리미터로 맞추고 자, 여기서 시스템 유닛 셋업에 클릭을 해서 1유닛을 1mm로 맞춰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자, 파일 부분에 와서 프리퍼런스라는 걸 보면 자, 이렇게 복잡한 화면에 세팅 창이 나와요. 자, 자 여기서 씬 언두라는 게 있는데 제너럴 부분에 씬 언두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늘려주세요. 자, 씬 언두라는 건 뭐냐면 되돌리기 제한이에요. 되돌리기 제한. 500개까지 한다 그래서 500개까지 다 되돌려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되돌리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되돌리기에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그 모디파이 툴에서 부분 되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부터 감안을 하고 내가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되는지 제가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아예 강의 중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5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씬 셀렉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씬 셀렉션이라는 부분에 오토 윈도우 크로싱 바이 디렉션에다가 체크를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캐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선택할 때 그 선택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만 선택이 되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하면 그 선택 영역 안에 이 오브젝트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도 선택이 되죠. 자, 그 기능을 쓰려면 여기에서 오토 윈도우 크로싱 바이 디렉션에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체크해 놨으니까 오케이 하고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꼭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파일에 들어가 보면 제너럴 탭에서 파일로 넘어온 겁니다. 파일에 들어가 보면 오토 백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토 백업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넘버 오브 오토 백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넘버 오브 오토 백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오토 백업 파일을 몇 개를 저장할 건지예요. 이거는 최대한으로 여러분이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99개가 맥시멈이에요. 999를 막 쳐도 99개로 됩니다. 자, 99개가 맥시멈이고 백업 인터벌 미닛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오토 백업을 실행하는 간격이에요. 5분은 너무 붙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5분으로 해놓으면 작업을 하는 중간에 그 세이브하는 시간이 있어요. 모래시계가 막 돌아갑니다. 마우스 버튼에서 응답 없음 뜨면서.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멈췄네 그러고 꺼요. 근데 작업이 무거울수록 그 세이브하는 시간은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5분마다 한 번씩 돌아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답답해서 그리고 한 번 했던 거는 만약에 다시 오토 백업을 하는 경우에는 에러가 났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했던 거를 다시 되돌려서 할 때는 15분 했던 게 5분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15분 간격으로 해둡니다. 99개 15분 간격으로. 자, 이걸 안 해뒀을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냐? 4시간 작업한 걸 날리는 경우도 생겨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컨트롤 S를 누르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맥스는 모델링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터지냐면 맥스가 에러 났을 때 모델링에 에러 났을 때 언제 터지냐면 그거 괜찮아요 한참 하면 작업을 쭉 하다가 괜찮다 하고 작업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 한 에러가 나는 시점에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터질 수도 있고 몇 분 만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가 일단 에러가 나면 그 에러가 나기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는 게 깔끔해요. 안 그러면 일단 에러가 나면 계속해서 에러가 반복돼요. 그래서 오토 백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분씩 해서 99개면 25시간 하루 정도 돼요. 그렇죠. 아니다. 이틀 조금 못 될 겁니다. 이틀 조금 못 돼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게 꼭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 두 개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요 두 개에서 씬 온도 레벨 500으로 맞춰주고 오토 윈도우 크로싱 바이 디렉션 체크해주고 파일에서 여기 오토 백업 설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유닛 셋업하고 프리퍼런스, 파일의 프리퍼런스에서 옵션 설정 조금 해줬고, 자, 스냅 설정을 해줄 거예요. 스냅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이 스냅 설정이라는 거는 지금 하지 말고 요거 먼저, 자, 우리 이 부분 UI 먼저 작업을 해주고 할게요. 자, 시스템에 대한 그 세팅을 지금 먼저 해준 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는 방금 전에 진행한 거는 한 번 해놓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적용된 채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 키자마자 무조건 하라고 제가 세팅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나온 3ds 맥스 2020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먼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 위에 보면 맨 위에 요게 뭐냐면 메뉴 바요. 메뉴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뉴는 여기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보이시죠? 요 부분이 메인 툴바예요. 메인 툴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굉장히 자주 쓰는 툴들을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더 있죠. 여기 보면 모델링, 프리폼, 셀렉션, 오브젝트 페인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본이라는 녀석인데, 얘는 맥스 한 2014 버전 정도부터 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쪽 모디파이에서 수정하는 거 외에 조금 추가적으로 복잡한 수정들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는 못하더라도 한 번 정도 이게 어떤 건지는 한번 수업 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가운데 이렇게 네 개 이렇게 있는 게 뭐냐면 뷰포트라고 해요. 뷰포트는 맥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탑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퍼스펙티브 뷰. 그래서 이 뷰포트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탑뷰를 뭐 프론트 뷰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요 네 개로 볼 수도 있고 다섯 개로 볼 수도 있고, 뷰포트를 여섯 개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모니터 크기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은 탑, 프론트, 레프트, 퍼스펙티브가 이렇게 뷰포트가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우측에 중요하죠. 명령 패널이에요. 이게 커맨드 패널이죠. 영문판에서는 커맨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커맨드 패널에는 자, 요게 큰 탭이 이렇게 있어요. 6개가. 저희가 커맨드 패널인데, 크리에이트. 자, 뭐냐면 요 크리에이트는 뭐냐면 빛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박스나 요런 주전자, 지금 제가 꺼내놓은 요 티파 주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물체라든지, 아니면 맥스에서 뭔가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꺼내 둬야 되는 오브젝트들,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크리에이트 탭입니다. 요 크리에이트. 제가 수업 중에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의 쉐입, 뭐 박스를 꺼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에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안에 박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지오메트리에서도 스탠다드
프리미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가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밑에 메뉴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꺼내라고 할 때 수업 중에는 크리에이트에 가서 지오메트리의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뭘 꺼내세요 라고 할 겁니다. 수업 중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순차적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크리에이트의 쉐입. 요거는 2차원 오브젝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같은 것들. 자, 지오메트리는 바로 입체를 말하는 겁니다. 입체 오브젝트. 스플라인이 들어있는 이 쉐입은 2차원 오브젝트를 말하는 거예요. 라이트는 빛을 말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카메라가 있고 헬퍼 요거는 각종 도구들을 얘기를 해요. 굉장히 복잡하죠. 크라우드, 델리게이트, 컨테이너, 뭐 더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콤파스라든지 뭐 줄자라든지 그 다음에 크라우드 델리게이트는 조금 어려운 건데 나중에 뭐 여러분들하고 해볼 기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가 시간이 적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뭐 개미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겁니다. 개미나 물고기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게 헬퍼예요. 얘도 스탠다드가 있고 각종 다양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요거는 뭐냐면 스페이스웍스라는 거예요. 크리에이트의 스페이스웍스. 자, 얘는 뭐 중력이라든지 아니면 마찰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여러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에는 뭐 바이패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뭐냐면 시스템화 해놓은 거예요. 맥스에서 이런 것들은 시스템화 해두면 좋겠구나 해서 해둔 거예요. 본이라는 건 뭐냐면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서 껍데기를 입힌 다음에 뭐 지렁이를 애니메이션 한다든지 뱀을 애니메이션 한다든지 할 수 있고요. 자, 바이패드는 사람 뼈대예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선라이트, 데일라이트 이거는 뭐냐면 동서남북 태양의 위치를 또 시간대별로 그 위치를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여기는 스탠다드밖에 없죠.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해볼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게 뭐냐면 모디파이라는 부분입니다. 모디파이어 리스트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서는 요 티팟 주전자의 이름을 내가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주전자의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바꿔보죠, 컬러를. 자,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 리스트라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 엄청나게 많죠. 이게 뭐냐면 어떤 오브젝트를 우리가 크리에이트에서 생성을 하고 나면 그거를 수정하기 위한 것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뭔가 하나 골라 봅시다. 자, 에디트 폴이라는 걸 골랐어요. 그럼 여기 추가가 되죠. 여기 모디파이어 리스트 아래쪽에 이 부분에 추가가 됩니다. 이 부분에 추가가 되고 이 추가된 녀석은 여러분이 지우려면은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요. 이걸 삭제를 하면 이렇게 없어져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할 거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이어라키. 자, 피벗이라는 게 있어요. 피벗. 요거 하이어라키에 피벗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개념이 난해하기 때문에 조금 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이어라키는 뭐냐면 계층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에서는 뭔가 아까 전에 뼈대도 그렇죠. 뼈대도 보면은 어깨뼈에 팔꿈치 뼈가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어깨
관절이 움직이면 팔꿈치 뼈는 다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계층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계층에 대한 지정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건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입니다.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공간 쪽에서는 주로 애니메이션은 잘 다루진 않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도 최소 1년은 공부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관련된 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거, 공간을 하면서 꼭 필요한 거. 사례를 들자면 뭔가 벽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우르르 떨어져 가지고 쌓여 있는 거, 이런 거는 시뮬레이션 하면 5분 만에 끝나는데 이거를 일일이 한 개씩 잡아서 로테이트 하고 막 이러면 하루 왼종일 걸리죠. 수백 개 벽돌이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줘서 시간의 흐름을 주면 벽돌을 위에서 우르르 떨어뜨려 가지고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알려주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대신 뭐 궁금하다고 하면은 제가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뭐 동영상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 아까 전에 크리에이트에 있던 녀석들이 여기 쫙 있죠. 뭐냐면 그 크리에이트에서 나눠지는 그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감추고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에 있던 팁팟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지오메트리를 감춰주면, 체크를 해제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지오메트리에 체크를 해주면 감춰지는 거예요. 하이드 바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감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택한 거에 의해서 뭐 감추고 나타나게 하고, 뭐 프리즈는 그 락 같은 거예요. 선택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여기 유틸리티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여타 다른 그 플러그인처럼 쓰는 기능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유틸리티는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걸 써야겠다 하고 만들었던 플러그인 중에서 맥스에서 요거는 우리 프로그램에 넣어뒀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을 아예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커맨드 패널에 대한 내용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커맨드 패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거의 한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맥스는 굉장히 이 커맨드 패널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안에서만 조합되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을 만들 수 있어서, 모델링을 만들 수 있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진도에 맞춰서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급적이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주고 싶지만 너무 많은 툴들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소화흡수하다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과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효율적인 것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 요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 요게 이게 그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맥스에서 개념적으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돌리면 동영상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죠.
그래서 1초의 동영상을 만들려면 보통 30장의 움직이는 이미지를 연속 촬영해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1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여기에 적용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맥스는 시뮬레이션과 애니메이션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 요게 하나하나, 이 눈금 하나하나가 한 프레임씩이에요. 당연히 100프레임까지만 되냐? 아니에요. 맥스는 이 프레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게, 자, 요거의 요 프레임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게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요 부분이 요 프레임에 관련된 옵션들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UI,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요 뷰포트에서 그 뷰포트를 컨트롤, 돌려보고 확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인터페이스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컨트롤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거예요. 다음 단계죠, 바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좌표계. 자, 좌표계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물체를 락하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전에 프리즈라는 게 잠깐 나왔었죠. 여기에서 요 부분 프리즈라는 게 잠깐 나왔었죠. 프리즈와 락의 다른 점은 뭐냐면, 자, 프리즈는 얘가 선택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프리즈를 한번 해볼게요. 프리즈 셀렉티드.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선택이 안 돼요. 아예 수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프리즈 언프리즈 올 해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락은 뭐냐면 프리즈랑 개념이 다른 게, 락은 다른 게 선택이 안 돼요. 자, 락을 눌러 놓으면 다른 게 선택이 안 됩니다. 자,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에서 뒷팟을 하나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얘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자물쇠를 채워버리면 얘는 선택이 안 돼요. 자, 요 UI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거 아이솔레이트 셀렉션이라는 건데, 얘는 뭐냐면, 자, 요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보일 때 난 이 오브젝트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일이 선택해서 하이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한 다음에 이걸 눌러주면 얘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빠져나오는 건 요걸 눌러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인터페이스를 한번 또 봅시다. 큰 인터페이스. 여기 보시면 셀렉트 디스플레이 뭐 이래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놓여지는 오브젝트들의 항목이 여기 쫙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 보시면 디스플레이 지오메트리. 자, 이게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여기 크리에이트에 있던 지오메트리, 쉐입, 라이트, 카메라별로 이거를 껐다 켰다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쉐입이겠죠, 당연히. 이건 라이트고, 여기 있는 항목이 여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거기에 추가로 뭐 프리즈된 오브젝트, 뭐 하이드된 오브젝트,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볼 수 있게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거랑 레이어는 또 개념이 달라요. 레이어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맥스를 사용을 했어요. 요거는 한 2015 버전부터 요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걸 안 쓰고도 굉장히 익숙하게 작업을 하는데, 있으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예, 익숙하게 작업은 하지만 저도 특별히 이 화면을 뷰포트 화면을 크게 봐야 되는, 엄청 크게 키워서 봐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요거를 그대로 두고 사용합니다. 자, 일단 큰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메인 툴바, 그 다음에 커맨드 패널, 뷰포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쓸 부분들이에요. 자, 요 세 부분이. 자, 일단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이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 메인 툴바를 조금 파헤쳐 볼게요. 그리고 뷰포트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